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현물접대비입니다. 현물접대비. 여기가 꽤 어려워요, 여러분들 실제로. 잘 봐주세요.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자, 내가 이제 돈으로 접대한 게 아니라요. 물건으로 접대하면 그 물건 가격을 세법에서는 얼마로 보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암기입니다. 자, 일단 현물 접대비 해당액은 일단 현물 들어오고요. 그리고 당연히 법인이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거래처에 줬기 때문에 얘는 아까 했던 매출세액도 접대비로 본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살펴보실 건 매출세액이 아니라 그냥 현물 접대비, 일단 이 자체만 얼마로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외워주세요. 우리가 법인세법상 현물 접대비는요, 시가하고 원가 둘 중에 맥스 큰 걸로 따집니다. 큰 거. 일단요, 큰 걸로 따져요. 외워주시고. 시가하고 원가 둘 중에 큰 겁니다. 법인세는. 자,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 여기 보시면 하면. 그냥 보시죠. 자, 보시죠. 자, 원가는 200원. 원가는 200원이고요. 시가는 500원짜리의 제품을 거래처에 현물로 접대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에는요. 제품은 장부에 원가로 기록되어 있겠죠. 맞죠? 원가로. 원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장부에서는 원가로 제품 날릴 거예요. 되셨죠? 원가로 날릴 거고. 그런데 차변에는 접대비를 200원으로 본다라는 거, 500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50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 둘 중에 큰 거니까. 200원과 500원 둘 중에 큰 거. 되셨어요? 그럼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오냐라는 거예요.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오냐. 그죠? 우리 처음 보는 분계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여기 200원이었는데, 접대비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 이익이 와요. 평가 이익.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기매매 증권 가지고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단기매매 증권이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단기매매 증권 있죠. 우리 회사가요, 단기매매 증권을 200원에 구입을 했대요. 단기매매 증권을 200원에 구입을 했대요. 이 분계는 단기매매 증권 구입한 분계죠, 여러분들? 요 200원 맞춘 거의 원가. 맞죠? 근데 이 단기매매 증권이 기말에 5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500원으로. 500원. 그럼 300원만큼 평가이익 잡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평가할 때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300원. 그죠? 500, 시가가 지금 500원 된 거예요.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 잡죠. 평가이익.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까지 뭐 우리가 배웠던 거죠,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단타 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어요. 상장 폐지가 됐어. 상폐 시켜버릴게요. 상장 폐지. 그럼 상장 폐지가 되면 이 주식은 가치가 얼마? 빵원. 그죠? 빵원. 티슈가 된 거죠, 티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계를 어떻게 끊냐? 분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제 부도가 발생했어요. 발생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대변으로 단기매매 증권 빼냅니다. 얘가 이제 500원에서 빵원 낸 거잖아요. 그렇죠? 500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푹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손상차손이다. 손상차손. 얘는 비용입니다. 비용. 이렇게.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비용이 얼마예요? 지금 제가 지금 쓴 비용이 500원이죠. 비용 500원이잖아요. 이 500원은 시가예요, 원가예요? 시가예요. 맞죠? 그러면 비용이 시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시가가 되려면 일단 비용을 시가가 되려면 일단 그 자산을 시가로 증가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다음에 얘가 없어져야 시가가 비용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보실게요.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봐요. 일단 제품 200원에 만들었죠? 만든 걸 500원으로 회사가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제품을 300원만큼 올리고 대변에 평가액 300원만큼 올린 거 일단. 그래서 시가만큼 평가액을 잡은 거예요. 접대하기 전에. 잡았다가 이제 그 500원짜리를 접대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 얼마 없어져요? 이렇게 차변으로 300원 늘렸으니까 500원 된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대변에 제품 500원 없어지면서 그럼 500원짜리 제품이 없어졌으니까 이 500원만큼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분계를 합쳐보세요. 이 두 분계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제품 얘 지워지고 얘가 200원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제품 300원, 여기 제품 500원. 여기 200원 남는 거죠. 이 분계랑 이 분계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항상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산을 그만큼 시가로 평가를 해야 돼요. 맞죠? 평가를 해야지만 비용이 시가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거. 그래서 세법은 접대비를 시가로 보겠다. 일반적으로 원가하고 시가는 일반 시가 크겠죠? 일반적으로요. 맞죠? 그러면 회사가 일단 제품을 시가로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대를 바로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장부는 어떻게 할까요? 장부는 우리 회계 기준에 따르면 어떻게 분개해요? 이거. 어떻게 분개해요? 대변을 제품 200원 날리고 접대비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시가를 안 잡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가 200원, 시가 500원을 접대했다라고 하면 접대비 200원 잡죠, 여러분들. 이게 더 이상하신가? 이게 진짜예요. 이게 처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시험에서는 회사는 이렇게 원가로 잡았다라고 줄 거예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나와. 여러분들 암기하실 거. 암기하실 거 나옵니다. 자, 세무정. 자, 세무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 세무조정은 개정 과목의 차이가 나면 하는 거예요? 이익의 차이가 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의 차이가 나면 하는 거죠. 훑어보시면 이익의 차이가. 자, 볼게요. 자,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수익 비용이죠. 그죠? 제가 이거 녹색으로 칠게요. 이익에 영향 주는 거. 장부는 여기 접대비 200 비용이죠? 그러면 여기는 장부에서는 비용이 200 증가해요. 맞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 감소해요? 200 감소하죠, 뭐. 200 감소. 되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세법은 비용 얼마예요? 500원이죠. 여기. 세법은 비용이 500 증가해요. 차변이니까 증가. 네, 평가이익은요? 요거는 수익이잖아요. 왜냐면 평가, 업 시켜놓다가 실현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500원을 업 시켜놓고 실현시키고 접대한 걸로 봐요. 그래서 얘는 수익이 300 는 거예요. 대변이니까.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은 200원 감소해요. 수익 300 증가, 비용 500 증가하면 이익으로 따지면 우리가 200원이 감소하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것만큼 평가를 그만큼 더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랑 수익이 같이 증가해 버려요. 300원씩. 되세요? 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현물적 대비는 절대 세무정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알죠? 세법이 비용이 더 있는 것만큼 평가 수익도 더 있어. 그만큼. 알죠? 그럼 이익은 영향이 없어요. 알죠? 알죠? 이거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거 설명.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해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세법상 한도랑 우리 장부랑 세법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거 왠지 200원 같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법은 회사가 200원 적었지만 세법은 500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법 항상 그래요.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건 세법상 금액이지 회사의 금액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맨날 제가 항상 드는 사례인데 음주운전 알코올 농도가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해볼게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알코올 농도가 0.1이래요. 자세한 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0.1? 0.1이 한도죠. 한도? 자, 근데 내가 차를 몰고 갔어요. 술 마시고. 알죠? 갔는데 경찰하고 마주쳐버렸네? 경찰이 자, 후 보세요 라고 했더니 경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못 믿으시겠어요? 저 술 조금 마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0.0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장부예요. 네가 주장하는 거. 닥치고요. 후 보세요. 닥치고요. 불었더니 0.18이 나왔어. 그러면 경찰관은 당연히 한도랑 비교해야 될 건 후 분 거 법에 따른 금액이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는 거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비교하는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법상 금액 한도하고 비교하는 건 세법상 금액이지 장부에 적힌 것만 안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법상 세무증 없는데 세법은 접대비를 시가인 500원으로 보지만 장부는 200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500원하고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용어예요. 시부인. 요거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한도가 여기에서는 손금의 한도죠. 접대비니까. 그죠? 그래서 손금의 한도까지는 시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 한도까지는 시인 인정한다 그 말이고요.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시부인 나오면 한도까지는 인정. 한도를 넘어서는 건 인정 못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현물소리 계속 짜증나? 맞죠? 세무정 하시면 난리 나요. 물론 제가 몇 번 할 때는 다 분개 끊어드릴 거예요. 맞죠? 하지만 외워주시는 결론 외워주세요. 자, 일단 밑줄 치고 여러분 좀 쉬죠. 자, 188페이지 갑니다. 자, 188페이지 2번. 큰 2번. 자, 큰 2번의 현물 접대비의 평가 별표고요. 188페이지. 2번 현물 접대비의 평가 별표. 자, 밑줄입니다. 맥스부터요. 맥스 거기. 맥스 시가와 장부가에 아셨죠? 둘 중에 큰 거 외우시고 나중에 기부금에서 또 나와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저자분이 예를 들어 라고 보이세요? 거기에서 어디까지만 밑줄 치시면 예를 들어서부터
접대까지만 밑줄. 밑줄 좀요. 예를 들어 회사의 제품 원가는 10,000원, 시가는 20,000원을 거래처에 접대. 여기까지 밑줄 좀 치시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래로 가시면 세무조정 있죠, 세무조정. 세무조정에서요. 자, 밑줄입니다. 네 번째 칸 있죠, 세무조정이라고 밑줄. 세무조정은 없다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없어요. 비용의 차이만큼 평가 이익의 차이도 있거든요. 아시죠? 대신에 뭐예요? 대신에 회사는 다시 여러분 밑줄 친 거 보시면 회사는 당연히 원가로 잡았겠죠. 10,000원으로. 근데 세법은 20,000원으로 보는 거잖아. 20,000원. 맞죠? 그럼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건 회사가 기록한 10,000원이에요? 아니면 세법상 금액 20,000원이에요? 20,000원인 거예요. 맞죠? 근데 나중에 좀 있다가 실기할 때 컴퓨터가 10,000원으로 불러올 거예요. 이 사례로 따지면. 그때는 20,000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밑줄 좀 다시. 맨 아래쪽 3번, 세무조정 그쪽이요. 밑줄. 접대비 지출액에 10,000원.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10,000원이잖아요. 그것만큼 가산한다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건 당연히 세법에서 바라보는 금액과 한도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원래는 좀 더 해야 되는데 도중에 좀 끊을게요, 여러분들. 좀 더 하면 지금 50분 지났으니까 10분 쉬셨다가 4시 5분에 4교시 들어갈게요.